두 사람을 배제했을 때 당에 미칠 파장과 영향에 있어서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온도 차이? 예. 이를테면 이준석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한 과정은 누가 봐도 좀 부당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당함과 말이 안 됨을 의식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또 한 번 공천에서 배제하고 내쫓았을 때 그게 이를테면 2030 여론을 비롯해서 중간층에 미칠 영향 이게 꽤 클 수 있다. 때로는 뺄셈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 그래서 덧셈과 뺄셈이 혼용되는 것이 정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준석과 유승민 전 의원을 두고 덧셈으로 봐야 될 것인가 뺄셈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러면 간단하지 않겠냐 이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진영에 있어서 유승민과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여기에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유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가 탈당하지 않는 이상은 네.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기회를 준다고 좀 판단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안 줄 것 같은데요, 저는. 저는 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유승민 전 의원한테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빨리 날 쫓아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절대 쫓아내면 안 됩니다. 노원병의 공천을 그대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쫓겨나가서 나가면요. 수도권에서 저희처럼 싸우는 사람들은요. 2, 3% 차이로 당락에 엇갈립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 꼭 끌어안고 노원병에서 공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희 교수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과 유승민 전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다지 다르다는 생각은 누구는 약간 해봤습니다. 괜찮다는 것 같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저게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김거식 위원장 인터뷰도 있고 이용호 의원의 인터뷰도 있습니다. 저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과연 약이 될까 독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독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뭐 눈물도 흘리고 당에 대한 진정성도 이야기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의미로는 탈당을 하기 위한 명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었어요.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당에 대해서 언제일지는 모르나 상당히 당의 공세적 입장을 취하면서 탈당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감당할까 이 부분을 당이 지는 그렇죠. 리스크요. 당연히 이준석 대표가 전직 대표였고 이게 대중성이 있는 정치인인 만큼 당에 대해서 어떤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탈당하게 되면은 총선 앞둔 상황에서 상당한 딜레마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당이. 그것이 지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러면은 이걸 약간 역설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당에서는 이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잡는 모션 정도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공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준석 대표는 되고 유승민 전 대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논리보다도 지금도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이제 현학적으로 볼다 그러면 이런 거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대권 주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권 주자 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그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에. 그렇게 되면은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의 입장 전체에서 본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유승민 전 대표가 국정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또 총선을 앞두고 독자적인 행보를 할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 공천을 주장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상당히 뜨거운 감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고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용 의원의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중도층이 들어가고 젊은 층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선거의 실익적 측면을 고려한 그러한 어떤 제스처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런 건 또 있을 수가 있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현수막을 제거했습니다. 정쟁을 하지 말자. 이재명 대표에서 비판하지 않겠다. 국힘당도 나오고 여기에 되면은 민주당도 약간의 그런 모션도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평화 모드로 가는데 과연 삼지대가 어떻게 쓸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희 교수님께서 그냥 빙빙 둘러서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요. 이번에 박원석 전 의원님께서 두 정치인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까? 여당 내에서 지금? 저는 대통령이나 여권 핵심부의 시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 두 정치인을 보는 당에 도움이 시각이 안 되는 사람들이란 시각이 있지만 다만 두 사람을 배제했을 때 당에 미칠 파장과 영향에 있어서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온도 차이? 이를테면 이준석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한 과정은 누가 봐도 좀 부당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당함과 말이 안 됨을 의식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또 한 번 공천에서 배제하고 내쫓았을 때 그게 이를테면 2030 여론을 비롯해서 중간층에 미칠 영향 이게 꽤 클 수 있다. 아까 예. 이제 김근식 교수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공천 줘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서울의 접전 지역에서는 그 2, 3% 차이 때문에 다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공학적인 계산이 작용을 하는 거고 그에 예. 비해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지사 선거에서 경선에 가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당대표 선거 물론 이제 유승민 의원을 의식해서 꼴대를 막 옮겨가지고 당대표 선거 결국에는 주저앉았지만 그때 유승민만 주저앉힌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부당한 대우를 했어요. 이 분산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준석 그 전 대표하고 약간의 이제 리스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이준석 전 대표를 내쫓으면 그 리스크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별 리스크가 없다. 관리가 이렇게 된다. 아마 평가를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이게 듣고 보니까 무섭네요. 이게 관리를 하는데 여기는 뭐 별 타격 없으니까 괜찮을 거고 여기 타격 있으니까 그냥 공천 줘야 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가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이거는. 말씀드린 거하고 박원석 전 의원께서 이 말씀하신 거 거의 맥락은 같은데 예.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누구를 쳐내고 쳐내지 않고는 예.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어떤 목소리가 하나 더 준비됐는데 어제도 이거 전해드렸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나가버리면 지지율이 어떻다 저떻다 이 얘기를 또 많이들 하시더군요. 들어보겠습니다. 플러스 될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나가면 플러스다. 네. 오. 3에서 4% 플러스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뭐 말하는 이제 이준석, 유승민이 나가면 뭐 3% 올라가느냐 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단기적으로는 지지율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빨리 몰아내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3%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저는 그 대변인의 말에 동의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저렇게 얘기했고 앞서 김민수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반박을 하죠.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당을 나가서 지지율이 3에서 4%포인트 오른다면 즉각 제명해서 당 지지율 올리세요. 또 저렇게 받아칩니다. 지금요. 이거 이준석 대변인. 이거 제명 또는 탈당하면 지지율 오릅니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리고 저런 이제 질문을 하실 수는 있는데 답변을 김민수 대변인이 이렇게 답변할 때 숫자를 내보내면요 굉장히 나중에 당혹스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적어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적어도 지금 이 순간까지는 저희 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다. 이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다까지 평가가 나왔어요. 이번에 서영주 민주당 부대변인.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국민의힘을 떠나게 되면 당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뭐 그 떠나면 오른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죠. 정치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도모야만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안에서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나가라? 저는 따지면 나가면은 나가는 거를 3, 4%가 떨어진 게 아니라 한 7에서 10%도 떨어질 수 있어요. 오르는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아니 대선 때도 안철수 의원 안 와서 대통합해서 0.7%를 이겼잖아요. 예. 그만큼 이 합산의 정치라는 것은 사람이 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를 밖으로 내보낼 때는 두 가지예요.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의 이 수치를 보면 강서도 그렇고요. 예. 20대 이상 30대 이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국민의힘이요. 그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거는 이준석 대표일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서진 정책을 했던 본인이 주장했던 대로 호남 쪽, 특히 보수를 좀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호남 쪽의 표도 이준석 전 대표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라고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내보낸다? 그리고 3, 4%가 오른다? 이거는요. 계산을 해도 한참 잘못한 것이죠. 이상희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탈당한다는 것은 그냥 뭐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탈당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들이 갈등이고 대립입니다. 더군다나 탈당보다 더 심한 건 제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뭐 상당히 당이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여기에 여론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중도층에 있는 입장에서는 국힘에 또 내부 혼란이 쌓인다 이런 얘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탈당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렇게 썩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만은 정치가 덧셈의 정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때로는 뺄셈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 그래서 덧셈과 뺄셈이 혼용되는 것이 정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준석과 유승민 전 의원을 두고 덧셈으로 봐야 될 것인가 뺄셈으로 봐야 될 예. 것이냐 이러면 간단하지 않겠냐 이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진영에 있어서 유승민과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여기에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유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예. 보수 쪽에서는 이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튼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권에서 이름이 정말 많이 회자되고 있죠. 이슈로 떠올랐어요, 사실은요. 어떤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